나는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까? 오늘도 고민한다.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다.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며 동기를 얻는다. 다음 날 자기 전에 유튜브를 또 본다. 동기를 또 얻는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자. 중간고사 기간쯤이 되면 무슨 감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감정은 아니다. 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시험이 끝난 후 여유롭고 자유로운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낸다. 시험이 끝났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쨌든 힘든 시간을 버틴 나에게 보상을 준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PC방에 가서 클렌저를 한다.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체육대회가 끝나니 조만간 기말고사 기간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다. 그 감정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온다. 뇌는 불쾌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자, 최선을 다하자와 같은 단순 정신력으로 불쾌함을 억누르며 일을 계속하면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마음과 몸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나의 감정과 의욕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가능할까? 가능하다.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까지 향상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력 그 자체를 즐기는 방법, 그리고 보상을 통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워서 억지 노력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자, 시작해보자. 먼저 노력 그 자체를 즐기는 방법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는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다. 당연히 힘이 든다. 노력 자체를 즐길 수는 없을까? 아까 학창시절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시험 기간을 시험이 끝나고 받을 보상을 상상하며 견뎠다. 그런데 목표 달성 후 주어지는 외적 보상에만 집중하면 노력 자체가 즐겁지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 그리기를 원래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부터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보상을 주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기 시작하자 그림 그리기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이 줄어들었다. 그림 그리기를 원래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달성 이후 주어지는 외적 보상이 행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력 자체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노력과 행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물론 쉽지 않다. 중뇌 변형계 경로에 있는 전두엽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힘듦과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라.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행동 그 자체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노력은 즐거워. 내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이다. 반복, 또 반복해라.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듦과 고통, 노력과 행동이 내적으로 생성된 보상체계에 연결되고 노력 그 자체로 도파민이 분비된다. 노력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 보상을 통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도파민은 무엇일까?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다.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뇌는 보상이 예측되거나 보상을 얻으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다. 뇌는 행동에 대한 예측된 보상을 계산한다. 특정한 행동을 통해 보상을 얻으면 이를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동과 쾌감이 연결되며 두 번째 행동에서는 더 큰 쾌감을 얻고자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점점 발전하게 된다. 이 일련의 사이클을 도파민의 강화학습이라고 하며 인간이 동기부여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데 불가결한 뇌내 시스템이다. 자, 지금부터 목표 설정, 노력 과정, 목표 달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사이클까지 작동시켜보자. 1단계,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이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때 나온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다. 어쩌다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원대한 꿈을 이룬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자기 실현이라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도파민 분비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 마일스톤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도파민 분비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2단계 노력 과정이다. 첫 번째 목표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줘야 한다. 목표와 관련된 단어, 문구 또는 이미지를 한 곳에 모아서 틈날 때마다 보면서 도파민을 보충하자. 두 번째, 흔히 목표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들 이야기한다. 시각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시각화를 마법, 미신 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상상해야 효과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세한 마일스톤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만의 상상 루틴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상상이 끝나야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 상상을 하며 잠이 든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되 개인적으로 간절함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더 좋았다. 세 번째, 즐겨라.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의학적으로 즐기며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즐겁게 노력하려고 해도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리프레이밍이라는 심리기법을 이용하자. 리프레이밍은 문제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리프레이밍을 하면 우리는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꿀 수 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즉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소리 내어 말해보자. 3단계, 자,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뇌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상을 받으면 기쁨이 추가된다. 앞서 말했듯이 목표 달성 이후 주어지는 외적 보상에만 집중하면 노력과 행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보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보상은 목표 달성에 대한 쾌감을 더욱 크게 느끼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목표를 달성하면 충분히 기뻐해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라.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 보상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고 수준이 올랐을 때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에 걸맞는 상을 줘라. 이것이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워라. 목표 달성을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면 도파민 분비가 멈추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세우는 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여러분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이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만 해야 하는 피곤한 삶이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도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기나긴 노력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하며 계단을 오르는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제 다음 계단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되돌아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누구를 위한 목표인지 말이다.